유전자 분석 및 DNA 칩 분야 선도 기업인 마크로젠.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개발한 항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을 처방, 임상 진행 중이다. 과연 임상 시험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중 최선두에 서 있는 마크로젠 서정선 회장을 직접 만나본다. 네, 제약바이오 요즘에서는요, 그 키워드가 뭐 여러 가지 면역 항암도 있고 T세포, CAR-T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금은 단연코 코로나19 관련주냐 아니냐 그것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특히나 백신주, 치료주들이 두각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다소 아쉬운 게 진단키트주들이 빠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치료제, 백신에 대한 관심은 좀 뜨거운데요. 마크로젠의 경우에는 아시나요? 이 역시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인기가 끌고 있죠. 오늘 장은 좀 빠지고 있는데 이때를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왜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크로젠 서정선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를 뭐 서울대병원과 함께 연구하면서 내놓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연구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바이러스 대전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그 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일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서울대의 오명돈 교수와 같이 해서 그 전체 바이러스의 그 서열을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서 WHO에 등록을 했고 논문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르스 때도 비슷한 일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 사스2 바이러스, 사스2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번 이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세 번째의 세 개의 바이러스 대전이 있었는데 1차의 그 사스 대전 때의 그 사스와 비교를 해보면 사스1과 사스2는 한 79%의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11년, 12년인가요? 그때 메르스 때는 메르스하고 비교하면 한 59%의 그 유사성밖에 없었습니다. 셋 다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 환자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우한의 바이러스와 99.7%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결국 중국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열쇠하고 열쇠 구멍의 그러한 그 관계에서 본다면 열쇠 구멍은 이제 사람의 장에 있는 그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끼어 들어가는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이것이 키홀더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들어가면 이것이 안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높다. 사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당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다른 연구들과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계속되는 이제 그 바이러스 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들을 갖다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몇백 명의 이제 그 뭐 사상자도 이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확진 환자의 그 바이러스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정부 당국이 이런 것들의 그 확진자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연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많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미래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영역 외에도요. 지금 코로나19 감염 유도 마우스 제작과 진단 시약사의 올리고합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해 네.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분야는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좀 네, 쉽게 그렇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백신을 만들려고 해도 네. 그것을 사람한테 다 검사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우스에 아까 얘기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네. 마우스를 갖다가 이제 쓴다 그러면 그 백신을 갖다 이제 쉽게 네.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우스를 국내 4개 기관과 같이 해가지고 이미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사람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를 갖다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번식한 상태에서 백신을 이제 투여한다든가 백신을 먼저 투여한 다음에 한다든가 해서 성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마우스 연구를 통해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크로젠이 제2의 도약을 꿈꾸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기존 사업에서 무언가의 변화를 꾀하시는지 그 이유는요? 우선 이제 마크로젠은 네. 근본적으로 이제 만성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인류가 이제 그런 만성병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감염이라고 하는 약간은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선진국까지도 이제 다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마크로젠에서는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현재 소마젠이라고 하는 마크로젠의 미국 그 법인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를 FDA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곧 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걸 하고 그리고 진단 키트도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그쪽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체 분석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연구자 시장,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그 검사를 해주고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 주도의 유전체 의뢰를 갖다 하는 DTC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마크로젠이 변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한 20년 동안 24년 됐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기술을 확보하는 데 했다 그러면 네. 이제는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그러한 쪽으로 들어가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병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질병 그 자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질병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질병을 갖다 겪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의 어떤 개개인의 특징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암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마크로젠이 변화한다고 하면 이제는 맞춤의학으로서 네. 정밀 맞춤의학으로서 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가는 방향인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어떤 AI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러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바꿨다고 한다면 그러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세계 제1위 기업인 유바이옴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마크로젠이 소마젠과 같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1위 기업으로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장내 미생물 검사 이걸 비롯해서 소위 소비자 주도의 그런 DTC 시장으로 네.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기술 개발 무언가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조금 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더 고객과 또 환자들과 더 다가갈 수 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번에 마크로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가장 핫했고 두 번째가 이제 소마젠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소마젠이 한국 거래소로부터 기술 특례 상장을 승인받은 상황인데 소마젠하고 마크로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앞으로 코스닥 상장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2004년 12월에 네. 마크로젠이 미국의 그 소마젠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로젠은 미주 법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 16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도 연구자 시장,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연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소마제는 전체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한 8%에서 12% 정도의 마켓 그 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마젠이 미국에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홀 지놈이라 그래서 전체 유전체 분석을 한 게 네. 약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예를 들면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공공 하버드 이제 MIT에 있는 기관이고 네. 저희 쪽은 이제 한 3만 5천 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이제 소마젠이 그런 그 알려졌고 그리고 그 소마젠이 이제는 그 한국 그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상장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희 생각은 이제 5월 중순 정도서부터 해서 하여튼 빠른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으로서의 어떤 그 기대감도 있고 좀 더 이 시장에 대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한번 바이오가 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입장에서도 근데 아직 이제 저희가 그 신중하게 여러 가지 팩터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주 법인인 소마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진짜 직접 진출을 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는 게 뭔가 해외 시장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한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더 쉽게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한 가지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사태 네.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이제 글로벌로 뭐 사업하는 게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글로벌로 가면서 또 로컬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현지화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데하고 우리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까지 다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기술 이것을 갖다 직접 미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네. 그걸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것을 미국의 1위 기업인 유바이옴을 인수해서 네. 약 246개의 특허를 갖다 우리가 확보를 했고 약 한 30만 쌍의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소위 DTC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장내 미생물 쪽에 그 유전체 분석 검사를 네. 시작을 이제 한 거죠. 작년에 저희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29일 날 거기에 2개의 상품을 냈고 그거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달에 이제 금요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다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 상품을 내고 작년 12월 26일 날 유바이옴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크로젠과 소마젠의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변방에서 그 1위 기업을 따라가는 그러한 전략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장에서 글로벌의 강자로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전략이 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을 관심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키트의 그 우월성, 우수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소마젠의 진단시약을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제작 판매를 예정 중에 있다고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소마젠의 경우에는 소위 미국에는 클리아라고 하는 그 실험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하는 것은 다 미국의 FDA나 미국 그 병원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클리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마젠이 개발한 자체의 그 실험실 개발 테스트를 가지고 전체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FDA의 허가를 받아서 키트를 바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더 빨리 하면서 미국에서 유럽까지 다 커버를 해가지고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진단 시약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종주국 같은 곳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순발력 좋게 이러한 그 키트에 대한 그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몇십만 건을 갖다 훌륭하게 해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에 보면 사실 그 메르스라고 하는 그 지난번에 어떤 사태가 큰 교훈이 돼서 그때 준비한 것들이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 한국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경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의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어떤 투자자 이런 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키워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크로제는 2020년에 공개할 만한 이벤트 무엇이 있을지 또 투자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크로젠이 이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 개개인 건강한 사람이든 환자든 이런 쪽을 갖다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게놈 쪽에 개인의 유전체를 가지고 할 때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미생물 그 장내 미생물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일종의 어떤 개인 그 맞춤형 식단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피부에 있는 미생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화장품,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소마젠하고 같이 소마젠의 그러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246개의 특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나가고요. 또 한 가지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마크로젠이 공우의료재단과 같이 해서 일종의 병원을 저희가 이제 하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쥐인 헬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이 개인의 어떤 이제 증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것을 유전체하고 같이 붙여서 정말 명실상부한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의 그 AI를 개발하는 빅데이터 회사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어떤 시작이 이제 올해부터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크로젠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선 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